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수많은 당뇨병, 심장병, 비만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줄이고 군것질도 거의 안 하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다시 여쭤봅니다. 그럼 평소에 드시는 간식이랑 음료를 하루만 쭉 적어 보실래요? 그러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숨은 탄수화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심지어 이건 괜찮겠지라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인데 실제로는 밥 못지않게 어떤 건 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것들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5060 세대에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 왜 밥만 줄이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가?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줄이시는 게 뭔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반 공기로 줄였어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먹어요. 물론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나면 우리 몸은 금방 허기를 느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도 줄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밥은 줄였는데 중간중간 간식과 음료로 탄수화물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먹는 간식들입니다. 밥은 그래도 내가 탄수화물 먹는다라는 걸 알고 먹습니다. 하지만 간식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라는 인식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숨은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그 대표적인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장. 첫 번째 과일 주스와 스무디. 첫 번째 숨은 탄수화물은 바로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래도 과일은 비타민도 많잖아요. 콜라보다는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콜라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괜찮다와 좋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씹어 드실 때와 사과 두세 개를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드시면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천천히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하지만 사과 두세 개를 갈아서 마시면 섬유질은 잘게 부서져서 역할이 줄어들고 당분은 그대로 아니 그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컵 하나에 밥 한 공기 이상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5070대에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약,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드시는 분들께는 매일 마시는 과일 주스가 조용한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여야 할까?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주스는 습관적으로 마시지 말 것. 아침마다 한 잔, 저녁마다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주스 한 컵 대신 통과일 한 개로 바꾸십시오. 사과 주스 사과 한 개, 오렌지 주스 오렌지 한 개. 이미 당뇨가 있거나 의사가 혈당 조심하라고 한 분은 과일은 하루 12회, 한 번의 소량만. 가능하면 주스 형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가 독이라서가 아니라 양과 형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3장. 두 번째 시리얼과 그래놀라. 두 번째 숨은 탄수화물은 시리얼과 그래놀라입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아침, 건강한 한 끼. 견과류와 통곡물이 듬뿍 들어간 고급 그래놀라. 여러분도 혹시 밥 대신 시리얼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품 뒷면 성분표를 보시면 설탕, 시럽, 꿀 말린 과일 등
당분이 여러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양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그릇과 포장지에 적힌 일회 제공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장지에는 30지, 40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 양을 재어보면 생각보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대부분은 2배, 3배씩 그냥 그릇에 붓고 우유를 부어 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밥 한 공기보다 많은 탄수화물에 우유 속에 유당까지 더해져서 아침부터 혈당이 크게 치솟게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시리얼을 밥 대용 다이어트 식단으로 생각하지 말 것. 그냥 가끔 먹는 간편식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드셔야 한다면 되도록 설탕 시럽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고 양을 포장지에 적힌 1회 제공량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삶은 달걀, 두부,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처럼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혈당을 올려놓으면 그날 하루 내내 배가 쉽게 고프고 결국 간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침 식단이 하루 혈당 리듬을 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4장. 세 번째 식빵과 단팥빵, 흰 빵류. 세 번째 숨은 탄수화물은 식빵과 단팥빵 같은 흰 빵류입니다. 밥 대신 빵 먹을게요. 그래도 빵이 좀 가볍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 빵이나 둘 다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식빵 2장에 버터나 잼을 듬뿍 바르고 커피랑 같이 드시면 밥 반 공기 그 이상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은 여기에 설탕과 기름까지 더해진 형태입니다. 당, 지방, 밀가루, 혈당과 체중 둘 다를 자극하는 조합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먹던 그대로 드시면 살이 훨씬 더 잘 찝니다. 그런데 빵의 문제는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빵 2-3개를 먹어도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었는데 살이 쪘다는 억울한 상황이 자주 생기는 거죠.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밥 대신 빵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빵은 특별한 날 먹는 즐거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식빵, 12장, 계란, 치즈, 야채처럼 단백질과 섬유질을 같이 드세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은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이미 당뇨가 있거나 혈당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달콤한 빵은 일주일에 1-2번 이하로 그 횟수부터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5장. 네 번째 떡볶이, 양념 떡 간식. 네 번째 숨은 탄수화물은 떡볶이 같은 양념 떡 간식입니다. 가래떡, 떡볶이 떡, 인절미, 백설기, 쌀로 만든 떡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흰쌀떡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떡볶이 양념처럼 고추장, 설탕, 시럽이 들어가면 혈당을 훨씬 더 빨리, 더 높이 올리게 됩니다. 더구나 떡볶이는 혼자 한 번에 먹는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그릇 드시면 밥 한 공기, 2공기 이상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을 드시는 셈인 경우도 있습니다. 5070대에 이미 혈관이 어느 정도 손상돼 있고 혈당 조절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건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 떡볶이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주 23회, 월 23회 정도로 횟수를 줄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식사를 한 후 소량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에서 해 드실 경우 설탕과 시럽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고 어묵보다는 양배추, 양파, 파, 계란 같은 재료를 많이 넣어서 섬유질과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십시오. 6장. 5070대에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20대 때보다 60대, 70대에 더 위험해질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육량 감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을 받아줄 창구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인슐린 기능 저하.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혈관의 노화. 이미 수십 년 동안 혈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을 먹어왔기 때문에 혈관벽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혈당이 반복적으로 출렁이면 혈관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5070대에는 조금만 조심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예전과 똑같이 먹고 살면 당뇨, 심장병, 뇌졸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7장.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밥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진짜 관리는 숨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딱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스 대신 통과일. 아침 과일 주스 습관이 있다면 주스를 끊고 그 대신 사과 1개, 귤 2~3개처럼 통째 과일로 바꾸십시오. 아침 시리얼 대신 단백질 식단. 시리얼 그릇을 치우고 달걀, 두부,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처럼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 아침으로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빵떡 간식의 횟수 줄이기. 식빵, 단팥빵, 떡볶이는 매일에서 가끔으로 일주일 기록을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서 절반만 줄여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엔딩.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조금 덜 나쁜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숨은 탄수화물, 이걸 모두 한 번에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번 주에 단 한 가지만 골라서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혈당 수치, 체중, 허리둘레,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까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자기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누군가에게 당뇨와 심장병을 막아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